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뉴스입니다. 생명의 계절이라 불리는 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절에 우울증이 악화되는 분들이 또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한 분을 한 분 초대했습니다. 금산사 도영 대종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산사 주변에 벚꽃도 좀 많이 폈습니까? 아직인가요? 아직은 벚꽃이 아니고요. 뭐 홍매와 이런 꽃들이 지금 많던데. 이제 매화가 피었고 수선화가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고, 아무튼 뭐 봄은 희망의 계절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금산사는 저희는 이제 뭐 학창의 시절 소풍도 자주 갔었고 또 금산사 가는 버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사찰이 아니라 어디 외갓집 가는 느낌의 그런 인상이 저희한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스님도 우리 대종사님도 첫 출가해서 머물렀던 사찰이 금산사시더라고요. 예, 20대 20살 때 절에 왔기 때문에 40년을 쭉 이렇게 이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 바로 금산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참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네. 그 정화하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지금 대종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계에서는 이제 최고 1급을 이제 5급부터 시작하는데 1급을 대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어쨌든 승려 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예. 예. 지금도 그러면은 새벽 예불 하세요? 나는 예측을 잘해요. 내가 80까지만 법당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80까지만 예불 하고 80 이후에는 이제 법당에 안 가고 내 방에 부처님 모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를 시작. 그러지만은 잠은 다 깨어 있죠. 예. 그러니까 새벽 3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스님들 출가하시는 분들은 새벽 3시 힘들 것 같은데 좀 한 6시로 옮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조금 바꿔진 게 네. 이제 그 4시로 바꿨어요. 4시도 힘든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새벽 기도 뭐 새벽 예불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출산율 저하가 우리 불교계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가하는 분들이 갈수록 힘들어할 텐데. 아주 적어졌어요. 예. 출가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적게 낳고 또 그러면서도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둘 낳기 때문에 그게 출가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87년도 경무부장 할 때는 출가자들이 한 기수가 이제 봄, 가을로 2번씩 수계를 하거든요. 모아서 계단에서 수계식을 할 때는 한 500명도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100명 미만 되는 때가. 그래서 아주 저희도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심각하네요. 야, 종교계까지. 예. 60년 출가하신 지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그러면은 기도하시는 이제 화두는 어떤 거예요? 화두를 제가 이제 무자 화두를 들고 있는데, 무자. 없을 무자인데, 예.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루불성사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축생 중에서 가장 영리한 게 개인데, 어떤 수행자가 조주 스님한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자 화두를 들므로써
정말 세체 무아 내가 없다 하는 생각하니까 나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무에 걸려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무념 무심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몇 년 전에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무생사라는 화두를 내가 들게 됐어.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인데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어. 삶에 대한 집착도 딱 떨어졌고 근데 이렇게 또 살아있어. 무자 하나를 없을 무자를 하나 새기면서 예. 일체유심조라고 이제 모든 건 마음 예. 먹기에 사람은 달려 예.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도 공포가 좀 엄습해 오잖아요. 그런데 근데 왜 이 버릇같이 지금 가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자 화두를 하고 계신다. 예. 네. 요즘은 그래도 이제 불자들 좀 많이 찾아옵니까? 코로나19 때는 뭐 종교계가 다 힘들었잖아요. 온 국민이. 그렇습니다. 예, 어때 했나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만남이 없어야 되니까 법회를 중단시켰고 또 이제 뭐 절에서는 공양도 대접하는데 공양도 안 주고 또 그러고 또 이제 뭐 내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네. 그들한테도 계속 내가 주문을 했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내가 강하게 왜 그러냐면 그 복지시설에 있는 애들이 뭐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일에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은 치명타를 당하니까 맞아요. 너무 내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준 편이야. 그렇게 했으니까 또 잘 극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백산문화재단 이사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불사가 이제 절에서는 불사라고 하거든. 인제불사인데 네. 80년대 내가 이제 스님이 되는 주지를 맡았는데 누가 인제불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놓쳐가지고 2010년도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일단 젊은이들에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뭐 장학금을 뭐 등록금 통째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뭐 조금씩 주는 거지만은 아이들한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가도록 그래서 내가 이제 40년 동안 연무대 이제 훈련소에 장병들한테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 장병들이요. 네. 젊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적게 낳다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의지력이 없는 거야. 응?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항상 부모가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나는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너를 보장하지 못하고 또 교수님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훌륭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게.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니까 예. 너희들이 앞으로 80년을 살아야 되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누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부대도 다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 닫고 그래서 이제 지원만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 주위에도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네. 35사단도 있지. 임실에 또 있죠. 네. 예, 부사관학교도 있지. 이쪽에 또 그 7공수 부대도 있지. 뭐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계속 지원만 지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갈 수 있으면 가야 돼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의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지도 안 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적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기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헛된 시간 보내다 보면은 나중에 갈 길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80년을 보장받으려면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지. 네. 젊음은 너무 그냥 짧은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젊을 때는 그 젊음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데 또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40년 가까이 군 장병들 찾아다니면서 자존감 높여주시는 활동을 하셨군요. 템플스테이 언급해 주셨는데 금산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포교원장 하실 때 대종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면서요. 예, 이제 2001년도에 내가 포교원장으로 갔는데 2002년도 월드컵 있었거든요. 한일 월드컵. 예. 근데 이제 그때 딱 문화관광부에서 또 한국 방문회에서 우리한테 주문을 해요. 템플스테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국 대사들을 한 50 가족들을 부부 동반해서 김천 직지사가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네. 직지사를 데려가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네. 그때 그분들이 정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그 뒤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휴양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했다면 애들 각국 모셔야 대사들이, 되고 예. 이제 뭐 다도 체험도 하고 등 만들기 하고 탑돌이도 하고 또 암자 또 들리고 뭐 명상 수행도 하겠죠. 예.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뭐 등도 슬프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 날이 바로 또 이제 우리 서울에서 하는 부처님 오신 날 전야제 하는데 그 등을 들고 다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다가 알려주기를 천년 고찰인 한국에 가면은 템플스테이를 하는 게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천년 고찰이 그렇게 일반 주택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고궁 뭐 그런 몇 군데 있지만은 그렇지만 절에 가는 게 가장 한국을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각국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니까 지금도 많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으나 며칠 전에도 불란서에도 누블르 박물관 네 분이 와서 또 템플스테이 체험하고 갔군요. 예, 갔어요. 와.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실제 스트레스 살면서 쌓여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막 생각 때문에 복잡하고 한 분들이 와서 명상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등도 만들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가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 갑니까? 그럴 분들이 많으니까 오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명상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자기를 반주해보고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서구사라고 만성동의 서구사 세계평화명상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예. 세계 평화 정부에서 명상센터. 지원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뭐 크게 방을 만들어서 각 방도 다 해주고 해서 했는데 명상이야말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반성하고 또 자기 잘못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나한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우울증이 와 있고 또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 그럴 때마다 무언의 말이 없는 부처님 앞에 가서 나를 다 드러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다 드러내 가지고 부처님과 무언의 대화를 하면은 답이 어디서 오냐? 자기한테서 오는 거야. 다 자기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지. 외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외부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려서 10대 때 집에서 가르침을 부모님한테 가르침 받았던 게 역지사지를 받았거든. 네. 이게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지 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해결책이네요. 네. 예. 스님들 대종사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받으셔도 잘 푸실 것 같아요. 명상도 하고 호흡도 하시고. 예. 스님들은 어떻게 푸십니까? 이제 받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자꾸 이해하려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그냥 해결돼요. 네, 내려놓는. 예.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유독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막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템플 스테이 오셔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걸 판단할 때 그르치기 나름이잖아요.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스님한테 물으니까 지금 화를 내놔봐라. 그 시간에 화날 일이 없잖아요. 스님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화가 없는 것이다. 어떤 경기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걸 조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본래 화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경기에 부딪혔을 때 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화가 본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이 뜻을 세웠는데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나무 탓으로 돌려버리거든. 근데 나는 그걸 항상 우리 내 방에 와서 차 마시는 분들한테 네. 차만 마시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착각을 하고 가라.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낙관적인 삶을 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누구 때문에라는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지적상락, 조건 줄 알았을 때 항상 즐겁게 산다. 또 능인잔, 능히 참았을 때 내 마음이 스스로 편안해진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항상 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말씀을 꼭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참고 견디고 여기에 이제 해법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네. 세상 사람들이 욕망이 오복을 갖춰야 행복해진다 하는데 오늘은 갖춰졌지만은 네. 또 내일은 다른 욕망이 또 생기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만족이라는 것보다는 지족, 알지자, 적고족자. 네. 그래서 항상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있죠. 중요합니다. 안본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늘 또 큰 관심 갖고 계시고 아마 8월이면 이제 새만금 잼버리 통해서도 한 5만 명, 170여 개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오면 금산사도 꽤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정말 이게 세계적인 국제 대회이고 또 새만금에서 유치되기 때문에 난 새만금 너무 방조제를 너무 크게 막아가지고 참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현실로 봐서 이제 막아져 있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잼버리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한국을 알리고 또 그러면서 새만금을 세계화 하는데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이제 뭐 찾아오면은 찾아오는 대로 그 행사를 마치고 이제 그 문화재 있는 사찰이나 그런 데도 가겠지.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바르게 살기 운동이 바로 불교 운동이니까 네.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가르쳐줘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전라북도가 어떻게 해서 특별자치도가 됐어. 네. 여러 근데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나는 특별자치도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예. 그래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고 또 기업도 유치시키고 해서 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왜 전라북도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타니까 그런 생각을 해지는데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머물게 되고 또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네. 찾아오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행정에서 정치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전라북도 발전에 이익을 좀 박차를 가해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예. 불심의 힘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좀 잘 살 수 있고 이번 새만금 잼버리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도영 배종사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화두로 삼고 계시는 무자를 저도 여러 가지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거나 힘들 때는 좀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집안 환기만 잘해도 기분이 한층 나아지잖아요. 봄바람도 만끽해 보시고 파릇파릇한 새순도 좀 구경하시면서 야외로 좀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사 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